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장이 나야 됩니다.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사실상 유죄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마당에 지금도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을 지금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심지어 이재명에게 표를 던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흡사 제가 보기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다를 바가 없다. 사실상 이제 그 선동과 이런 것들을 놀아나와 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자진해 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한테 권력을 몰아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가 집권했던 게 아니죠. 오히려 쿠데타는 실패를 했었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히틀러 같은 희대의 악마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21세기 대한민국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상 대법원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판단을 보였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반쪽짜리 판결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금 평가절하하고 싶어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결정이 나올 수가 있었지만,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하게 파기자판을 하지 않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을 하되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한테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저는 이번에 보여졌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살짝 비중을 50대 50으로 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최고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을 한 40% 정도,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를 사실상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선고, 그러니까 뭐 징역이 됐거나 집행유예가 됐거나 벌금이 됐거나 이게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있는가? 요거부터 우리가 좀 하나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기록을 서울고법에다가 바로 다음날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또한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것인데,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던 게 5월 1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5월 2일 날 바로 이거를 갖다가 서울고법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일 날 재판부 배당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속전속결은 맞기는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법의 부장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이 즉시 처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로 재판을 마친 만큼 파기환송심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정말 이례적으로 기록에 남을 정도로 빠르게 처리를 했고, 이 파기환송심 또한 마찬가지로 즉시 처리라고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심 또한 마찬가지로 금방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선 전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이거를 선고를 해놨었는데 과연 이거를 뭐 뒤집을 수가 있겠냐라고 이제 좀 회의적인 그런 것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죄를 선고했던 형사 6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재명의 이 파기환송심을 다시 맞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소송 기록에 대한 접수 통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편물 같은 거를 이제 그 보내가지고 그 피고인이 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재판이 이제 그 진행이 되거든요.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폐문부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불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우편물 같은 거를 도망 다니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강욱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을 끌 수도 있는데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뭐 우편을 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바로 이제 그 재판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선 전에 나오기에는 사실상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있죠. 아예 그냥 대선 전에 확전 선고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는 기록만 가지고서 이거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의 신속한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재명이가 재판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재판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단식 투쟁도 하고 초록병원도 가야 되고 녹색병원이었습니까? 녹색병원도 가고 막 별의별 그냥 뭐 줄 써가지고 또 시간 이거를 지체를 시켰을 텐데 이 대법원 같은 경우는 기록만 가지고 이거를 선고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의 그런 식의 시간 끌기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반면에 파기환송으로 돼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변론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론이 진행되기 위해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하려고 했다가 나 그때 못 가겠는데 선거 때문에 못 가. 그러면 또 다시 기일을 잡고 이렇게 좀 계속해서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죠. 물론 다시 기일을 정한 그 날에도 이재명이가 출석을 안 해.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진술 없이 그냥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에게 재판에 조금 나와달라라고 하는 그 일정 같은 게 담겨 있는 소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단 이재명한테 송달이 돼야 그래야지 재판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재판이 아예 그냥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송달 이런 것들만 못 받았다. 패문부재 뭐 이사불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뭐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아내랑 내가 계속해서 뭐 지방에 돌아다니고 선거 유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재판 자체를 지연시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마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창현 외대 교수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서울고법에 기록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록을 검토해서 기일 자체가 열리려면은 보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최소한. 그래서 2심조차 6월 3일 이전에 끝나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데 5월 선거 기간이므로 이재명이야 뭐한다?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반쪽짜리 반쪽보다 조금 안 되는 의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 이재명 당신은 법리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어라는 걸 확정을 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현실적으로 이재명이가 재판에 못 나오게끔 아니 선거에 못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법원이 이번에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헌법 84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거라고 봐요. 대법원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라고 보는데 헌법 84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추는 사전적 뜻으로는 기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때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도 떠들어댔던 게 뭐였어요? 소추라고 하는 거에 재판도 포함된다면 이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게 뻔할 뻔짜인데 왜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대법원이 사실 지난번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때 당시 팀까지도 꾸려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입장을 냈었습니다. 현재 지금 법에 따르면 어떻다라는 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소추가 기소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입장을 냈는데 왜 이번에 판결을 내릴 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었나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한테 그냥 야 우리가 보기에 이재명은 그래 선거법 위반으로 분명히 죄가 있어. 그러나 이 죄가 당선이 못 되게끔 그리고 선거에 못 나오게끔 할 정도인지 아닌지 그거는 국민들한테 판단을 남겨놓을게 라고 하는 반쪽의 반쪽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법부가 도대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나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국민들 가운데 80%, 90%, 100%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있던 법도 없는 것이 되고 없던 법도 있는 법이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했던 거 신속한 재판과 그리고 상식적인 판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선거에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어떻게 보기에는 비겁한 거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대법원은 헌법 84조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